네,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.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와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못 뵌 사이에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. 이제 공천 심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이제 여야의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을 만들어가고 있고요.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그 여야의 공천 작업 얼마나 잘했는지 좀 중간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. 일단 뭐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양당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예. 일단 윤한 갈등 이후에 그 공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파열음이 날 수 있는 데를 다들 좀 뒤로 밀었고 예.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뭐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선으로 가고 김은혜 수석도 예. 경선 가고. 경선이죠. 예. 뭐 강승규 수석도 내려가는데 이제 경선 홍문표 의원을 경선하라고 할 거라고 했고, 하더라고요. 예. 예. 뭐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추천한 윤희숙 의원도 아직 발표를 단수 추천을 예. 못 받았고요. 뭐 그렇고, 그러니까 비서관들 중에서는 전희경 비서관 한 명만 지금 단수 추천됐고, 용산 출신은 딱 한 명뿐이다. 예, 언론들이 좀 보도를 하고 그런 있더라고요. 얘기고 나머지 행정관들도 지금 사실은 단수 추천에 다 빠졌고,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조금 그 어려운 숙제는 좀 뒤로 밀어놓은 것 같은 예. 느낌이 좀 있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실세, 공천의 실세인 분들도 또 다 경선으로 붙이는,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 하려고 한다. 예. 그런 그 메시지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 이 시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 갈등 이후에 주도권을 잡는지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한 2, 3주 지났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당의 고민은 예. 그때 그 제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대통령 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설 바로 전에. 예.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야당이나 언론뿐만 아니라 당에서조차도 이건 좀 하여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, 대통령실이. 근데 그게 대담을 통해서도 좀 말끔하게 해소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총선을 대통령을 전면에 세워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하겠다, 뭐 이렇게 하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그 김경률 의원이 그 후보에서 사퇴 불출마 선언했고,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도 전 의원이죠. 예. 아직까지 단수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윤한 갈등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예. 느낌은 보입니다.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들이 지금 험지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이현모 비서관이 지금 강남으로 신청했는데 뭐 거기는 안 된다, 이제 이렇게 수도권으로 또 경기도로 험지로, 차출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도 뭐 그런 나오고. 얘기도 나오죠. 아직 어디로 갈지는 결정되지는 않은 것 모르지만 같습니다. 주목해 보고 있는 건 지금 하남의 신청, 하남이 분구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11명이가 몰려 있는 건데요. 거기에 이용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윤한 갈등 당시에 예.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기사, 그걸 유일하게 링크한 분입니다. 선봉에 설려다가 이제 잘 되지 않았죠. 그때 뭐 반응들이 없었지 않습니까? 사람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?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느냐 이러고 있었는데, 예.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아주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 아닙니까? 근데 이분 공천은 어떻게 할 거냐?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단수 공천도 아니고 경선으로 가고 험지 가고 이러는데, 이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단수 공천을 하면 이거 여전히 역시 그 대통령의 힘이 세구나 이럴 수 있고, 거기를 뭐 배제하거나 아니면 뭐 경선으로 보낸다. 예. 거기 또 이창근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시장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, 그렇게 가면 그러면 조금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.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편입 이슈를 아주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, 예. 그 김포도 갔었고, 그 가서 뭐 목련꽃 필 때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처럼 얘기도 했고, 구리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? 예. 하남은 안 가고 있어요. 사실 하남은 굉장히
찬성 여론이 높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것도 혹시 공천과 관련된. 이용 의원이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걸 링크를 걸었다는 거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 아닙니까? 이제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주목해서 좀 보고 있고요. 예. 아직까지는 그래도 쉬운 문제들이니까 예. 이거 좀 이제 다 풀어내고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. 영남도 있고 이제 예. 그 부산 같은데 이런데 조금 양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예. 험지 쪽으로 돌리느냐 이걸 봐야 되죠. 그리고 전직 의원들 빼낸데 예. 예를 들면 서병수 의원을 뭐 음. 북강서갑으로 전재수 의원한테 붙이고 예. 김태호 의원을 양산에 김두관 의원한테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혜진 의원은 김해 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건 가불이 있죠. 예. 윤홍철 의원하고 김종우 의원인데 김종우 의원 을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빠진 지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2020년에도 빼내는 것보다 그 나중에 들어간 분들이 더 채우는 것이 어려운 문제. 예, 그게 이제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아서 비판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현재까지는 좀 매끄럽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 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 일단 공천이 배제돼서 반발했던 김성태 전 의원 정도가 조금 잡음이라면 잡음이었을까요? 그랬는데 또 뭐 하루 만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좀 정리가 됐고요. 김무성 전 의원도 공천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분들 모두 이제 선당 후사 좀 내려놓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 정도로 어떻게 좀 매끄럽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 혼자 과연 저걸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죠.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알 수 없지만 예.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. 예, 국민의힘의 중진인데 거기는 제가 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철규, 박성민 그 두 사람이 한 짓이다 이거는.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그 두 분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분들입니다. 근데 그 패배 직후에 또 들리기는 김성태 전 의원이 잘 돕지 않아서 예. 이 선거 졌다. 뭐 이런 구원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관돼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는데 더 반발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지역에 오려고 하는 의원이 예. 한국노총 후배다.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. 김무성 그 전 대표도 그렇고 예.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딱 누굴 찍어서 내가 이거를 수용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안 된다.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 받아들여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확산되지는 않고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앞서 뭐 윤심 공천이란 논란이 일을 만한 그런 상황들 아직까지 없었다고 아까 진단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첫날 발표할 때 이제 송파갑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이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이 컷오프 됐던 것이 굉장히 그런 그 흐름을 좀 초반에 만드는데 좀 뭐랄까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해운대 갑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? 예. 근데 거기에 지금 하태경 의원이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하태경 의원도 서울로 올라왔고 그분도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야당이 지금 씌우고 있는 게 이제 그 검사들로 채우게 될 거다. 뭐 이런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어쨌든 석동용 검사, 전 검사죠. 예, 공천 컷오프 시킴으로써 좀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는 조금 있을 거로 좀 보입니다. 이후에 예.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. 일단 그게 너무 컸어요. 처음부터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는 원래 이제 뭐 또 지금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분도 유력한 분 중에 한 분으로 계속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뭐 의외의 것은 아니고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송파갑은 석동영이 받는다. 이랬다가 갑자기 다른 분으로 바뀐 거는 아니다. 그렇긴 저는 하죠. 좀, 예. 근데 이제 석동현 그 전 사무처장이 이제 바로 수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총선 이맘때면은 이제 컷오프 된 사람들이 당사에 막 몰려와서 지지자들과 함께 막 뭐
삭발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많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 일련의 지금 흐름을 보면 그 영남권의 이제 낙동강 벨트에 이제 그 험지 출마를 요청받은 의원들 다 수긍을 했고요. 지금 석동현 처장도 그렇고 좀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뭐 예. 대체로 예. 여야가 다 반발은 있습니다만 여당이 조금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건 예. 다른 데로 좀 그 배려해 줄 만한 그런 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걸 뭐 바꿔서 그렇게 양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. 그래도 하여튼 야당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죠. 야당은 사실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됐고 예. 또 지방선거 너무 크게 졌는데 치열도 한 데다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압력을 빼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뭐 줄자리도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리고 또 병립형이 아니고 준연동형을 또 받았기 때문에 더 자리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해지고 있죠. 예,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좀 여기저기서 좀 잡음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은 그리고 인재근 의원도 그렇고요. 자신의 그 지역구에 이제 오는 걸로 이제 거론되는 비명계 인사들을 좀 비토하는 발언도 했고요. 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당이 비선의 농간에 흔들린다는 그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.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황이라서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뭐 비선 조직이 한 것이 아니라 당의 공식 조사 결과였다. 문학진 전 의원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제가 기억하기로 예. 그 전에도 이렇게 당 대표가 공정한 경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안으면서 일부 경쟁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종용한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있었더라도 예.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다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점이 이제 그 민주당의 공천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좀 보여주는 거.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죠. 보십니까? 예,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의 문제는 우리가 거듭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겼고 지방선거 너무 많이 져서 압력이 굉장히 경쟁 압력이 높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좀 이번에 바꿔야겠다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뭐 그동안 반명 인사가 나가는 거는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분들 나가는 거는 어쨌든 관리가 가능할 텐데 네. 지금 친문하고 지금 충돌하는 문제. 예. 근데 친문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다 친문이었지 않습니까? 지금 친명 의원들도 과거에는 친문 핵심들도 본인들이 당의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들이 공천 한 번 하거든요. 김영삼 대통령도 한 번, 김대중 대통령도 한 번, 노무현, 이명박 다 한 번씩 했어요. 예.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2012년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번 하고 16년 영향을 미치고 두 번 했지 않습니까?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, 2016년, 2022년까지 세 번 공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 당은 기본적으로 친문 정당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개가 과거에는 친문이었죠. 그래서 그 친문 주류하고의 이 그 대결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. 이 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처럼 당의 대주주면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줄 수도 있는데 예. 지금 뭐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럴 여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곳곳에서 충돌이 날 텐데 총선도 총선이지만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전당대 당권 경쟁, 그다음에 대권 경쟁까지 잠재적 경쟁자들, 친문의 그 구심이 될 수 있는 분들, 예. 뭐 임종석 전 실장, 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견제를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. 총선 이후 상황까지 내다보고 지금 이러는 거라고 그렇죠.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? 친문의 구심이 없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전에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뭐 등등 있었지만 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있지만 구심이 되기에는 좀 약했는데 좀 전에 말한 그 임종석 전 실장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? 상징성이 좀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공천의 상징적 지금 뭐 갈등처럼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. 예.
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인적 청산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걸 하겠다는 그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순, 뭐 떡잎, 뭐 이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명백 위원장도 예. 뭐 세 가지 기준 얘기할 때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 얘기도 좀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물러나 주십사 하는 뭐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도 좀 했는데 예.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 기준에서 법적 도덕적 기준이 그 허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? 낮아져 있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볼 텐데 이게 지금 낮아져 있는 게 국민의힘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그 공천 기준을 예. 민주당 보란 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? 아니 또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어떤 뭐 말 실수했던 분들도 그것 네. 때문에 이제 공천 배제한다. 뭐 때문에 배제한다. 그러니까 옛날에 정상적으로 그 정당들이 공천을 할 때의 기준 그까지 허들을 지금 올린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낮아져 있고 제 표현으로 이건 좀 뭐 결례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그냥 깔아놓은 기준이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다.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당장 뭐 노웅래 의원 같은 분도 예.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다. 그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당대표는 뭐 재판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받고 있는 혐의가 더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사법 리스크 형평성 문제까지 예, 지금 그 제기되고 사법 법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. 도덕적인 문제까지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과연 이걸 수용해 줄 거냐? 그래서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당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조금 빼줄 수 있는 자리도 뭐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지금 거세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그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지 그 관건이죠. 임종석 전 실장을 앞으로 어떻게 그 할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그건 예. 뭐 사실 이제 그 대통령 선거 0.73% 졌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거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. 어떤 분들은 이재명 후보 탓이다. 또 어떤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 탓이다. 그 대장동 문제를 예. 괜히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심상정 탓이다. 이렇게 다 어쨌든 백서를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그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을 직접 꺼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국, 추미애, 뭐 박범계 이런 법무부 장관이 뭐 1, 2등 공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조국 장관,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? 누가 검찰총장을 시켰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때도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책임 더 있는 거 아니냐?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임종석 실장 쪽을 이제 공세를 취하는 거죠. 예. 또 대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만나고 예. 추미애 전 장관은 만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하신 그래서 일반의 국민의 여론은 그래도 그때 조국 정국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좀 키워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예.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죠.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도 입당을 했어요. 그분 이제 예.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에 이런 있을 때도- 와중에도 이현주 전 의원이 지금 복당을 했거든요. 그리고 좀 복당을 이쪽에서 권했다는 거고 그분이야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이었던 분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윤석열 누가 이제 중앙지검장 또 뭐 검찰총장 시켰냐 이까지 가게 되면 이제 친명과 친문의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다른 뭐 반명하고 이런 싸움하고 다르게 이거는 뭐 친문의 친문이 굉장히 강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예. 이거는 뭐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고 전쟁으로 갈지 않을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. 예. 지금 임종석 실장으로 돼 있지만 곳곳에서 아마 이제 좀 파열음이 좀 날 겁니다. 뭐 임종석 시장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돼 있지만요. 예. 근데 그 전에 다른 지점들도 있습니까 그러면? 임전 그건 뭐 실장 외에? 전국적으로 좀 많을 텐데 예.
서울의 은평울 같은 데도 사실은 그 강병훈 의원이 대표적으로 친문 의원으로 돼 있었고, 근데 거길 이제 뭐 수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데, 김우영 전 구청장이 원래는 이제 강원도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그분이 이제 더민주혁신위의 그 대표인데, 예. 거기도 아주 치열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는 지금 거의 경선하는 데가 딱 친명 후보, 친문 후보 이렇게 지금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관리하느냐, 그건 뭐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. 예. 총선이 이제 5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른바 한강벨트, 낙동강벨트 등 뭐 여러 지역에 이제 대진표도 윤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일단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이 맞대결을 하게 될 서울 광진을입니다.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죠.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사람과 고민정 의원이 맞대결을 하게 됐기 때문에 또 오세훈 시장의 서력전이 될 것이냐,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두고 이제 관전을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원래 이제 오신환 의원이 관악구에서 정치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거기 시의원부터 해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데,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후보도 꺾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오신환 후보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저기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난번보다는 일단 우세한 거 아니냐,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있죠. 근데 이제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고, 결정적으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, 구청장도 원래는 17개, 지금 16개가 됐습니다만 16개가 국민의힘이고, 또 집값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경기도로 좀 많이 나갔고, 예.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고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은 조금 더 국민의힘이 지난 4년 전보다는 해볼 만한 상황이고, 경기도는 여전히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고, 그래서 서울에 있는 벨트들은 다 민주당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만 해도 아주 낙관적 분위기가 많았는데, 예. 이거 서울은 좀 심상치가 않다,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, 또 국민의힘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, 이런 분위기인데다가 개혁신당 같은 제3당의 등장도 네. 애당초에는 국민의힘의 타격을 더 줄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타격을 더 주는 것으로.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예,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, 첫째는 예. 1대1 구도면 정권 심판론이 좀 작동하는데 이게 뭐 3자 구도처럼 되면은 이제 구도 자체가 좀 흐트러지는 측면이 좀 있고, 예.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실망해서 이탈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개혁신당이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 머무르고, 그런 속에서 이제 민주당은 아까도 말했지만 분열적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게 이제 좀 어렵고, 지금 이재명 대표 숙제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조국 신당 하겠다. 이제 이분이 2심까지 2년형을 받았는데 예. 하겠다.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나도 당을 만들겠다. 근데 이걸 지금 통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예.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으로 갔기 때문에 또 바깥에 또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어요, 지금. 녹색정의당이 거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예. 거기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고.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 위성정당 관련해서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창원 간첩단 같은 사람들이 비례의원 할 수도 있다, 이런 발언을 했어요. 매일 이런 식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그렇게 다 들어왔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공격을 계속 하겠죠. 민주당도 좀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조국 신당만 해도 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, 겉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취했죠. 그러나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은 또 그동안에 이 민주당이 조국 정국에서 계속 또 개인적인 친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의원들끼리 뭐 개인적인 친분은 다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? 예,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이걸 뭐 박절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응원도 하고, 그렇게 되면 다 질문을 계속 받을 거예요. 이 정당과의 관계는 뭐냐부터 이렇게 물을 때 좀 곤혹스럽겠죠. 그렇군요. 저 개혁신당 얘기를 좀 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
자,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. 민주당이 31%, 국민의힘이 37% 나왔고, 개혁신당이 이제 통합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조사 결과인데 4%에 그쳤습니다. 벌써 이제 통합하자마자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당 내부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뭐 그쪽은 주류가 아니다,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뭐 이낙연 대표하고 좀 뭔가 좀 물밑에서 좀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삑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여론조사 결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걸까요?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일단은 뭐 저는 4%면 개혁신당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일 겁니다. 한 6%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예. 그 통합 설 전에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 설의 뉴스를 장악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. 그 지금 뭐 벌써 설 끝난 지가 며칠 됐는데 뭐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없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1월 달 한 달 동안 제3지대가 거의 시간을 허비했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근데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계속 정책도 발표하고 이슈를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그런 작은 정당의 이런 캠페인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본인이 혼자 전당대회도 해봤고 바른미래당 경험도 있고,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런 작은 정당이 이런 걸 해본 분이 없어요 지금. 특히 이낙연 대표는 큰 정당에서 당 대표만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, 공동대표 체제가. 그래서 그런 점이 그 저기 통합 시너지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예. 상황으로 보이고,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이탈 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? 그거는 뭐 그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일부 반발이 있는데 뭐 유호정 의원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유호정 의원하고 손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금태섭 의원하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온 거고, 또 그분 또 이제 지역구 나간다고 얘기한 거니까 좀 덜 할 거고, 또 다른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뭐 주류가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 당의 이제 그 통합 정신에 비춰서 볼 때는 이 정의당 출신의 분들이 이 그 들어와서 좀 뭐라 그럴까, 이 통합 정신 이것을 좀 깨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겁니다. 근데 저 지지율을 제가 보면요, 예. 지금 현재는 통합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저는 한 6% 나왔으면은 뭐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보는데 4%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보고. 그 6%로 보시는 이유가 기존에 합치기 전에 중텐트 그렇죠. 지지율이 예. 각각 3% 정도 예, 됐었죠. 그 정도니까 그걸 딱 합산하는 거고, 지금은 일부가 이 통합은 도대체 뭐지 이거? 그러니까 약간 반발해 떨어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거는 2월 말까지, 지금 25일 날 지금 통합대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때 그 끝나고 난 직후에 한 8% 가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8% 얘기를 하냐면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국민의당이 창당을 2월 2일 날 했는데 2월 셋째 주 지지율이 8%입니다. 그렇군요. 8%에서 언제까지 8%였느냐? 3월 넷째 주까지 8%입니다. 아, 그렇게 길게 예. 이어졌- 5주 동안 한 번만 9%를 가고 그랬고, 그러다가 언제 움직였냐면 후보 등록하는 3월 마지막 주에 12%를 움직였고, 4월 첫째 주에 14%, 선거 바로 직접 마지막 조사에서 17%였습니다. 이 17%를 한 결과 비례대표에서 26.7%로 비례정당 2등을 했고, 예.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25석을 당선시켰거든요. 아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당 지지율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? 예. 그때도 122석으로 새누리당이 지지 않았습니까? 민주당이 이겼죠, 123석으로. 정당 지지율은 마지막 조사에서도 30% 후반대를 새누리당이 기록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은 20%, 네네네.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17%. 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8%에 가면 이게 좀 6% 상승선을 최소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예, 거죠. 그리고 이제 10%를 넘어가면 그 양당이 35%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 시점에서 12에서 15%쯤 가면 30% 밑으로 두 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정리해 지켜봐야 주시죠.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앞서 본 여론조사 고지를 안 해드렸는데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내용이었습니다.
예,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